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5월호 이시안의 취준 진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5월호의 주제는 대혼돈의 취업 시장입니다. 대혼돈의 멀티버스 아니에요. 대혼돈의 멀티버스는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 씨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대혼돈의 취업 시장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혼돈이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호재와 악재,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어떤 것이 더 힘을 쓸지는 가봐야 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호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괜찮은데? 뭐냐면 새로운 정부의 출범. 자, 여러분, 보통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요,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도요, 정부가 새로 뭘 하는데 청년들도 막 활기차게 뭔가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힘이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계속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뒤로 갈수록 레임덕도 오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처음에가 진짜 가장 강력할 때거든요. 이럴 때 기업들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채용 인원을 늘려주는 경향이 그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보다 채용 인원을 조금 더 늘려주면서 이런 허니문 기간에 동참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상반기는 물론이고 하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이왕이면 조금 더 채용하고 그러지 않을까. 실제로 뭔 상반기 때는 그래도 예전에 안 했던 데들도 조금 더 공채를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라는 호재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거보다 더 중요한 호재는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드디어 개막이 됐다라는 얘기죠. 이분 지금 신나서 출근을, 근데 출근하는 표정은 아닌 거죠. 이거 분명히 어디 여행 가는 표정인데요. 이 가방 들고서. 어쨌든 이 목걸이를 걸고 있으니까 출근한다고 치고요. 출근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온 거죠. 그래서 출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수요가 생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또 채용도 일어나고 뭐 이렇게 실제로 비즈니스, 기업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죠. 그전에는 활동이 없었어요. 특히 공기업으로 보자면 공기업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코레일이라든가 아니면은 관광공사, 마사회 같은 경우 수송 아니면 관광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면 전혀 힘을 못 쓰는 그런 곳들입니다. 심지어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경마가 없었어요. 없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그랜드 코리아 레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58명, 60명 정도 뽑았는데 겨우 3명 뽑았다는 거죠. 관리직 정도 3명 뽑았을 거예요. 이런 데들이 드디어 일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2년간의 직원 공백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죠. 막내가 안 들어오고요. 그 전에 들어갔던 막내가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막내인 거예요. 그 밑에 또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2년간의 직원 공백도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들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시작이 된 게 두 번째 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호재는요, 여러분 메타버스나 NF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비즈니스 먹거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새로운 먹거리가 없었어요. 기업들이 뭔가 새로 할 게 없고 그냥 자기가 했던 것들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력들이 새로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눈앞에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 한 10여 년간 모바일 인터넷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NFT, 이 디지털로 가는 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지금 삼성도 그렇고 LG, SK, 롯데, KT 등등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들도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요, 뭐 여러분 아시는 페이스북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메타라든가 구글, MS, 아마존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글로벌 시총 뭐 10대 기업 중에 6개 기업이 전부 다 메타버스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로 가려고, 왜냐면 기업들도 먹거리가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비즈니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파이가 늘어나는 거지, 있던 비즈니스를 가지고 하려니까 이제 서로 치고받고 넷플릭스가 아무리 지금 용을 써봤자 옛날 같은 성장세를 올릴 수가 없는 게 이미 OTT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새로 OTT들은 생겼죠. 디즈니 플러스니 뭐니 생기니까 지금에서는 왔다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OTT에서 아무리 해봤자 안 되니까 넷플릭스가 좀 더 비즈니스를 튕길 것은
메타버스라든가 그 전에 했던 게임이라든가 이런 다른 산업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앞에 놓고 가고 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하니까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기존의 인력들, 마케팅도 메타버스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새로운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면에서는 젊은 층들의 그 메타버스 NFT 쪽으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새로운 신규 채용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비즈니스가 눈앞에 있다라는 것들은 호재, 세 번째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악재는 뭐냐? 악재는요, 새로운 정보의 출범입니다. 호재 아니었나요? 네. 호재이면서 악재인.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는 허니문 기간 해가지고 채용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게 많은데요. 이번 정부가 공약이 뭔가 하면 민간 기업 친화예요. 민간 기업의 친화적인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떼가지고 민간 기업으로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들을 하도 비판하고 등장한 정부다 보니까 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채용 전환한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등장한 정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기업을 확장시키는 거나 공공 부분을 확장시키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축소, 그러니까 좀 약한 정부? 약한 정부라기보다는 간섭하지 않은 정부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채용도요, 공무원 채용에서도 역대 가장 최저의 경쟁률이 나왔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작은 정부다라는 것이 핵심 공약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공기업도 그렇게 팍팍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염려도 있어요. 이건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왜냐하면 또 지자체 선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자체 같은 경우도 공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하나의 공약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함부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랑 좀 얽혀 있는 것들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민간 기업보단 공기업은 정치 쪽으로 약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악재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재는요. 수시 채용이 정착이 이제 완벽하게 됐다는 거죠.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는 대기업은 수시 채용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공채는요, 조금 더 뽑아요. 더 많이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력들을 그냥 배치 이렇게 하는데, 공채는요, 수시 채용은 정확하게 필요한 인원만 뽑는다는 거죠. 오히려 필요한 인원을 더 못 뽑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인원 채용해봤자 얘네들이 다 오지 않거든요. 또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해서 덜 하는데, 추가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착이 됐다. 뭐 공채랑 병행한다 이런 개념은 없고 대부분의 대기업은 삼성이나 포스코 몇 개 빼놓고는 전부 다 수시 채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기업은 상관없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공기업은 뭐 공채니까. 수시 채용은요, 채용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이 취준생 입장에서는 계속 준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투웨이를 걷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3학년 때부터 뭔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공기업 준비를 좀 하다가, 왜냐하면 NCS 준비를 하면 어차피 대기업의 인적성 검사도 준비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방학 때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인턴 활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데요. 이런 것들, 한국사 시험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도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3학년 때 하면은 사실 큰 부담은 안 되니까. 그래서 3, 4학년 때는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공기업 채용을 하면서, 채용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대기업의 수시 채용이 공고가 뜨면은 그때 또 거기도 지원해보는 이런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러신 분들이 조금씩 더 생길 수 있다. 그렇다는 게 뭐냐면 공기업의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 그 공무원 안 가신 분들도 또 여기도 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시 채용이 정착되는 건 전체 취업 시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악재 중에 이거는
문과 한정인데요. 이과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그 이과는 뭐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근데 문과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악재인 게요. 기존에 문과가 할 수 있는 직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웬만하면 개발을 좀 아는 사람, 코딩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니까 이과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문과 감성을 가지는 게 좀 더 쉽지, 문과적인 감성을 가진 사람이 이과적인 기술을 가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윗돈 붙어가지고 뭐 초봉인데, 이게 초봉이 할 정도의 돈을 받고 막 지금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사실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SOC라든가 아니면 개발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과 직무가 꽤 많단 말이죠. 에너지나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이과 직무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이과 직무들이 그래도 이제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 빼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과이신데 또 이과 적성이 너무 안 맞으니까 그냥 문과로 하시려는 분들이 그냥 공기업의 행정으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다 몰리니까 행정이나 이런 쪽은요, 진짜 빵 터지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문과가 갈 수 있었던 직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금융 쪽이나 이런 데들, 민간 은행권이나 이런 데들은 요즘에는 아예 IT 쪽을 뽑습니다. 예, 예전에는 왜냐하면 은행 업무 자체가 거의 IT화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뭐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나이키 같은 회사가 운동화 만드는 데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키가 NFT를 발행해가지고 NFT 운동화를 만들어요. NFT 운동화라는 건 디지털이에요. 그러니까 IT 회사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나이키가 IT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회사들이 메타버스나 NFT로 가면서 거의 IT 회사스럽게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의 브랜드를 가지고서 그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들의 브랜드를 팔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업무가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면 이 문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행정이라든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이런 쪽으로 또 모일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과 쏠림 현상들은 뭐 그렇게 좋은 호재는 아니다. 악재일 수 있다. 특히 문과한테는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채용이라는 게요, 정말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채용을 결정할 때는 기업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정치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돼 가지고 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도 코로나가 끝났고 그 다음에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뽑는 분위기긴 해요. 그 전에 코로나 때 워낙 안 뽑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뽑는 분위기긴 한데, 이럴 때 여러분이 빨리 그럼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이러신 분이 있어요. 조금 길게 보고 간다. 나는 한 1년 보고 간다. 이런 식의 분이 계신데요. 6개월 보고 가시라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가 있지만, 괜히 또 이건 좀 내가 길게 잡고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라는 거죠. 빨리 뭔가를 하시고 승부를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호재와 악재가 부딪히다 보면 악재가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기에 뭔가 여러분이 빨리 결정을 하신다. 빨리 승부를 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의 취준 진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후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